마이크로 트렌드 들어보셨나요? 펄스티브라든지 WWD, 보그 이런 안테나 역할을 하는 매체에서 연초, 연말에 발표하는 메가 트렌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미우미우, 못지않은 브랜드가 셀린느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볼캡, 셀린느의 영향이죠. 자, 이런 셀린에서 볼캡을 벗기고 트러커 캡으로 바이럴하기 시작했죠. 미우미우, 셀린, 앞서 다뤘던 매체에서 발표하는 트렌드와는 전혀 거리가 먼 브랜드들이죠. 어떤 셀럽이 입었는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이럴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이제는 보그조차도 연초에 발표한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이런 바이럴되는 트렌드를 뒤쫓아가는 현상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어떤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생겨난 소규모의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죠. 메가 트렌드의 시대는 이제 끝났죠. 밥 딜런 코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밥 딜런,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죠. 60년대 후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싱어송라이터인데 전기를 다룬 영화죠. A Complete Unknown. 주연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발탁이 되면서 60, 70년대 아메리칸 패션 아이콘이었던 밥 딜런, 지금 가장 핫한 배우죠. 티모시 샬라메. 이 두 명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바이럴이 될 만하죠. 특히 이 프리윌린이라는 앨범 커버 사진을 보고 틱토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계속 오네 만에 하는 트렌드, 인디슬리즈 트렌드가 이 밥 딜런 코어의 핵심이죠. 인디슬리즈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에디 슬리머는 이미 밥 딜런을 내세워서 캠페인을 한 적도 있죠. 인디슬리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 키워드가 락시크가 있죠. 이 락시크의 대표적인 브랜드 셀린과 더불어 생로랑이 있죠. 요즘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워딩은 코어라는 단어죠. 발레코어, 걸코어, 오피스코어, 블록코어, 어떤 스타일에 뒤에 코어를 붙여서 하나의 트렌드, 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죠. 블록코어는 발렌시아가가 만들어냈고 발레코어는 미우미우가 만들어냈죠. 가장 메가 트렌드로 예측했던 미니멀리즘 트렌드.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오피스룩을 트렌드로 예측했죠. 90년대 미니멀리즘 트렌드로 예측했던 미니멀한 오피스룩보다는 사실은 미우미우에서 발표한 미니멀리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피스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자, 사람들은 그 루킹에 라이브러리언 코어, 긱시크 이런 워딩을 갖다 붙이면서 또 다른 마이크로 트렌드가 실시간 생겨나고 있죠. 며칠 전 드리스 반 노튼이 은퇴를 선언했죠. 발렌티노의 수장이었던 피엘팔로 피촐리 잘렸죠. 자, 이런 급변하는 트렌드, 정말 유례 없었던 이런 트렌드에 올드한 하우스라든지 디자이너들 사임을 발표하거나 내몰리는 현상이죠. 탐 포드 역시 가진 애를 쓰다가 결국엔 은퇴했죠. 피비파일로의 컴백 너무 실망스럽죠. 알레산드로 미켈레, 스테파노 필라티, 리카르도 티시, 그 대단했던 브랜드의 디자이너들 모두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 하우스를 소유한 디자이너들만 근근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디자이너들, 패션 매거진, 패션 인더스트리에선 절대적인 존재였죠. 패션 포토그래퍼 중 탑 오브 탑이죠. 스티븐 마이젤,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위대한 디자인을 보며 영감을 받아왔다. 그리고 1993년에는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았다. 오로지 패션만을 위한 시대라고 할까? 그때만큼 패션계에 몸담기 좋았던 때는 없다. 자, 이렇듯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온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매거진이라면 모두 그 시절을 그리워하죠. 이들이 그리워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긱시크, 불과 2년 전에 구찌에서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였던 널드식과 다를 게 없죠. 맥시멀리즘의 대표 주자였던 알레산드로 미켈레. Y2K가 가고 인디슬리즈 트렌드가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죠.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맥시멀리즘이 가고 미니멀리즘이 온다고 했지만 사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로우를 예를 들긴 하지만 더 로우는 태생부터 그런 브랜드였죠. 자, 이렇듯 2년 전에 막을 내린 트렌드가 2년 후에 컴백하는 경우는 지금껏 패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죠. 전세계 패션씬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매거진에서 진두지휘했던 90년대, 2000년대 이전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90년대, 2000년대를 주름잡던 매거진들, 그 자리를 SNS가 대신하고 있죠. 세기의 남을 패션 아이콘이죠. 케이트 모스. 무려 30년간 생로랑의 뮤즈였던 케이트 모스. 지금은 로제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국이죠. SNS는 MZ세대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MZ세대들이 열광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픽해주지 않으면 어떤 트렌드, 어떤 브랜드도 더 이상 이제는 힘을 못 쓰고 있죠. 하이패션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죠. 디자이너의 자존심 따위는 이제 필요 없죠. 라벨이 보이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대.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반영한 구찌.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보다 오히려 매출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파리 패션위크에서 바이럴 됐던 K-팝 스타들, 그들이 만들어낸 미디어 가치가 하나로 4천억 원, SNS 노출 점유율이 60%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죠. 자, 보그에서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온다고 100번 이야기를 해봤자 중국, 한국에서 SNS에 라벨을 노출시킬 수 없는 구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브랜드죠. 발렌티노와 화사, 셀린과 비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디자이너들의 뮤즈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죠. 달라진 건 브랜드, 컨셉, 디자이너의 철학과는 이제는 아무 상관없죠. SNS, 팔로워, 수에 따라 그 브랜드의 뮤즈, 앰버서더가 결정되어지죠. 엄청난 아카이브를 만들어냈던 패션의 진심인 디자이너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죠. 자, 이렇듯 트렌드는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픽하고 MZ세대가 바이럴하는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트렌드죠. 자, 프라다의 삼각탭은 90년대, 2000년대에는 가방에만 달렸었죠. 2000년대 이후 휘청거리던 프라다, 라프 시몬을 영입하면서 브랜드가 갑자기 젊어졌죠. 삼각탭을 최선을 다해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죠. 스트리트 씬에서 굉장히 핫하던 카라트 스타일의 워크자켓, 가장 먼저 런웨이에 합류시켰죠. 인디슬리즈 컨셉을 너무 사랑하는 에디 슬리먼. 인디슬리즈 트렌드를 만들어낸 건 디오롬무 시절의 에디 슬리먼이죠. 디오롬무의 트렌드를 생로랑까지 연장시키죠. 셀린으로 컴백 후 또 한 번 인디슬리즈 컨셉을 유지했지만 반응은 너무나도 안 좋았죠. 인디슬리즈 트렌드가 돌아온다는 소식과 함께 23FW 다시 시도하죠. 자, 그렇게 고집스럽던 에디 슬리먼, 돈 앞에 쿨한 건 아무것도 없죠. 바이럴이 되지 않자 바로 한 시즌 만에 포기하죠. 자, 이렇듯 디자이너의 소울,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는 시대죠. 갈수록 상스러워지는 패션 인더스트리. 일주일에 하나씩 생겨나는 코어, 마이크로 트렌드, K-팝 스타들로 도배되어 있는 SNS, 샤넬의 제니, 발렌시아가의 주연, 셀린의 다니엘 외에는 사실 다 나가리죠. 호불호를 떠나 브랜드와 맞지 않죠. 아메리칸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그린 영화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우리같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대사가 나오죠. 자, 이렇듯 하이패션은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어떤 패션의 판타지가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었죠. 수십 년간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트렌드를 전파했죠. 자, 그 자리를 SNS가 정복하면서 코어, 마이크로 트렌드, 인플루언서, 셀럽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지금의 트렌드. 사실 디자이너들끼리는 요즘 트렌드가 뭐냐고 물었을 때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
자, 이렇듯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마이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를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로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